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파크골프 도우미 제이입니다. 파크골프 입문 2일차입니다. 어제 첫 영상을 보고 댓글로 저도 시작했어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클럽을 사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필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헛되지 않게 첫 구매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장비 기준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장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장비 때문에 스윙이 흔들리고 스윙이 흔들리면 재미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장비가 단순해도 공이 똑바로 굴러가고 그 순간부터 파크골프는 재미가 붙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비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맞게 고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대로만 고르시면 첫 구매 실수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럽입니다. 파크골프는 한 개 클럽으로 티샷부터 퍼팅까지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플레이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초보일수록 스윙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클럽을 내 몸에 맞춰야 합니다. 길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입문자는 83에서 86cm 사이가 가장 무난합니다. 키가 작아도 길다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고 키가 커도 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드레스에서 허리를 과하게 숙이지 않아도 시선이 편안하고 팔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져 클럽이 몸 가운데로 놓이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너무 길면 상체가 뒤로 젖고 중심이 흔들립니다. 너무 짧으면 팔이 과하게 굽어 손목으로 방향을 맞추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첫날부터 그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3에서 86의 범위에서 힘 빼고 섰을 때 가장 편한 길이를 고르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들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공을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편해야 합니다. 무게는 500g 전후가 기준입니다. 가벼우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가벼우면 공을 맞힌 감각이 흐려져 거리감이 들쭉날쭉해집니다. 반대로 무거우면 안정적일 것 같지만 너무 무거우면 어깨와 팔이 먼저 피로해져 템포가 무너집니다. 파크골프는 한두 번만 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고 기다리고 다시 치고 또 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괜찮은데 30분 지나면 힘든 클럽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500g 전후의 클럽은 힘을 주지 않아도 임팩트 소리와 손 감각이 또렷하고 오래 걸어도 팔이 먼저 지치지 않는 균형점입니다. 초보자는 가볍게 쳐도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무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립도 중요합니다. 그립은 손이 닿는 유일한 접점입니다. 그립이 너무 얇으면 임팩트 순간 손목이 튀기 쉽고 너무 두꺼우면 손바닥 감각이 둔해져 방향과 거리 미세 조절이 어렵습니다. 입문자는 중간 두께를 추천합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너무 깊게 파고들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두께가 좋습니다. 클럽을 잡았을 때 손목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가 클럽을 받쳐주는 느낌이 나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립의 재질도 보셔야 합니다. 너무 미끈하면 땀과 습기에 약하고 너무 끈적하면 손이 과하게 고정돼 손목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마찰이 있는 재질이 좋습니다. 오늘은 힘을 주지 않아도 안 미끄러지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헤드는 크기보다 안정감입니다. 헤드가 크다고 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임팩트 순간 진동이 과하게 울리는 헤드는 손목과 팔에 피로를 남기고 소리가 너무 날카로우면 샷이 과장되게 느껴져 기준이 흔들립니다. 부드러운 소리, 과장되지 않은 진동, 페이스가 단단하게 공을 밀어주는 느낌이 나는 헤드가 입문자에게 좋습니다. 클럽을 들고 가볍게 공을 톡 쳤을 때 손이 놀라지 않는 느낌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고가 모델의 스펙보다 내 몸이 편한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비싼 헤드는 나중에 실력이 붙었을 때 장점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기준을 세우는 헤드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볼입니다. 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는 굴림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볼색은 잔디와 대비가 큰 색이 좋습니다. 노랑, 라임, 주황, 빨강 계열은 공의 출발선과 굴림 방향을 눈으로 따라가기 쉽습니다. 초보자는 공이 어디로 갔는지 찾는데 에너지를 쓰면 재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좋은 색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라운딩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색을 꾸준히 쓰면 거리감 학습이 더 빨라집니다. 눈이 익숙해지면 굴림 속도와 멈추는 타이밍이 더 잘 보입니다.
반발력은 중간이 좋습니다. 반발력이 너무 강하면 작은 스윙에도 공이 과하게 튀어 거리감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반발력이 너무 약하면 굴림이 빨리 죽어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중간 반발력은 굴림이 살아있으면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기준이 생깁니다. 소재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말랑한 것보다 손바닥으로 만졌을 때 과장되지 않은 탄성이 느껴지는 균형 타입이 좋습니다. 볼 표면이 지나치게 미끄럽게 느껴지면 잔디에서 회전이 불안해질 수 있고 너무 거칠면 소리와 감각이 과장돼 거리 판단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굴러가고 끝에서 살짝 멈추는 느낌이 나는 볼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장갑입니다. 장갑은 감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손바닥 면에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고 손등은 통풍이 되는 얇은 장갑이 좋습니다. 두꺼운 장갑은 손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방향과 거리 조절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얇아서 미끄러지면 그립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얇지만 미끄럽지 않은 장갑을 고르시면 됩니다. 장갑을 꼈을 때 클럽이 손에서 놀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손목이 아픈 분은 특히 장갑이 중요합니다. 그립을 꽉 쥐면 손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면 스윙이 더 불안해집니다. 장갑이 잡아주면 힘을 덜 주게 되고 힘을 덜 주면 손목이 편해집니다. 장갑 하나로 라운딩이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발입니다. 파크 골프는 걷는 스포츠입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스윙이 아니라 발이 먼저 신경 쓰입니다. 바닥 접지 패턴이 뚜렷한 운동화가 좋습니다. 잔디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체축이 유지됩니다. 쿠션은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습니다. 쿠션이 과하면 잔디 감각이 둔해져 중심이 흔들리고 쿠션이 너무 없으면 발바닥 피로가 빨리 옵니다. 입문자는 접지력 우선, 쿠션은 적당히를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발이 편해야 호흡이 편하고 호흡이 편해야 템포가 일정해집니다. 템포가 일정해야 공이 똑바로 갑니다. 발볼이 넓은 분은 발볼에 맞춰 고르셔야 합니다. 발이 조이면 라운딩 후반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잔디가 젖은 날은 더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 패턴이 촘촘한 모델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방과 모자입니다. 가방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클럽 1개, 볼 1개에서 2개, 장갑, 작은 타월, 물병, 간단한 간식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꺼내기 쉬운 동선입니다. 라운딩 중에 가방을 뒤적거리면 리듬이 끊깁니다. 가벼운 크로스백이나 슬링백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가방이 좋습니다. 모자는 햇빛을 막아 시선을 보호해줍니다. 챙이 과하게 길면 시야가 답답해지고 바람에 흔들리면 집중이 깨집니다. 적당한 캡 모자가 무난합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되는 캡, 겨울에는 귀가 너무 답답하지 않은 캡을 고르시면 됩니다. 땀이 눈으로 들어가면 시선이 흐려지고 시선이 흐려지면 정렬이 흔들립니다. 모자는 작은 장비지만 기준을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의 첫 구매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클럽은 83에서 86cm, 500g 전후, 중간 두께 그립, 과장되지 않은 진동에 안정감 있는 헤드. 볼은 잔디 대비가 큰 색, 예측 가능한 중간 반발력, 균형 있는 소재. 장갑은 얇고 미끄럽지 않은 타입. 신발은 잔디 접지력 좋은 운동화, 쿠션은 과하지 않게. 가방은 가볍고 동선이 단순한 크로스백, 모자는 적당한 캡. 이 기준만 지켜도 첫 구매 실수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이제 예산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최고급을 갈 필요 없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기준 세팅용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한 가지는 투자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길이와 무게입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중고도 괜찮습니다. 중고를 살 때는 겉모양보다 그립과 헤드를 보셔야 합니다. 그립이 심하게 닳아 미끄럽거나 갈라져 있으면 교체 비용이 들고 헤드 페이스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으면 임팩트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럽이 휘어 있거나 헤드가 헐거운 느낌이 나면 피하셔야 합니다. 중고는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준을 유지한 채 가성비를 얻는 겁니다. 매장에서 30초 테스트만 해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먼저 공을 내려다보는 자세로 서서 허리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클럽이 몸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오면 길이가 맞는 겁니다.
다음은 손에 힘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로 그립을 쥐고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손목이 튀지 않고 손바닥 전체로 지지가 되면 그립 감각이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를 바닥에 살짝 톡톡 찍어 보십시오.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손의 진동이 크게 올라오면 장시간 라운딩에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리가 부드럽고 진동이 과장되지 않으면 안정감이 좋은 겁니다. 볼도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튕겼을 때 반발이 과장되면 초보가 거리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잔디 위에서 2m 정도 굴려봤을 때 직선으로 조용히 굴러가다 끝에서 자연스럽게 멈추는 느낌이 나면 균형이 좋은 겁니다. 장갑은 끼고 나서 클럽을 쥐었을 때 미끄러짐이 없고 손가락이 불편하게 조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발은 끈을 묶고 걸어봤을 때 발 뒤꿈치가 들썩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살짝 비틀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살 때 흔히 하는 실수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비싼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둘째, 남들이 쓰는 모델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셋째, 클럽 길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잡아보는 것. 넷째, 반발력이 강한 볼로 시작해서 거리감이 무너지는 것. 다섯째, 접지력이 약한 신발로 미끄러지며 스윙이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은 이 5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비 선택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내가 힘을 빼도 기준이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분의 첫 장비입니다. 장비는 여러분의 실력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지켜주고 실력이 쌓일 시간을 벌어줍니다. 오늘 기준을 세워두면 내일 그립을 배울 때 손이 훨씬 편하고 모레 스윙을 배울 때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비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일을 완주할 기준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